늘 찾는 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르막길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죠. 이 풍경이 언제 봐도 참으로 좋습니다. 이런 풍경을 가진 곳에서 산다면 더더욱 좋겠죠. 오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정부와 기업은 그들의 입속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정부들을 봐도 다 그래왔고, 현재 청와대 참모진, 고위공직자, 주택 관련돼 있는 정부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다주택은 일반 서민들의 주거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유는 그들이 매점매석, 거의 집들을 가지고 장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현재 전셋값이나 매매값이 오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서 야당이었던 예전 열린우리당,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때보다도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현 정부도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언제부터 얘기 나왔나요? 제가 알기로도 벌써 수십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현 정부도 예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집값을 잡을 용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은 많이 냅니다. 그렇게 나온 대책이 22개. 흉내를 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죠. 말은 좋습니다. 핀셋 규제. 핀셋 규제로 됩니까?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까? 아니죠. 세금, 대출 제대로 하면 될 것을 안 합니다. 경실련에 있는 김원동 그 본부장의 얘기를 들으면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주택 유형입니다. 사실 땅을 밟고 땅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의 아파트는 좁은 땅에 수십 층을 올려서
사람이 살린다는 개념보다는 그곳에 사육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트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떠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믿지 마시고 기업의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언론의 세뇌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이 가족과 본인을 위해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